내년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까요? 정부가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어서 시장 불안이 진정될 수 있을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내년 전국의 집값은 2%, 전셋값은 이보다 배 높은 4%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전망 작업을 주도한 권주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초빙 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워낙에 지금 내년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건가, 네. 매매값은 과연 떨어질 것인지, 전세값은 잡힐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이 전망을 하셨다는데, 네. 그러니까 전국으로 주택값은 2%, 예. 전세값은 4% 오른다. 예.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과거와 비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어느 정도 뭐 높은 수준입니까? 아니면은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입니까? 저희가 비교를 시간을 어디까지 끌 때에 예. 따라 다르겠는데요. 올해나 작년에 비해서는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 상승률이. 그렇지만 네. 근데 그 이전보다는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매매 가격은 아무래도 전세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관심 많으실 텐데 예.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좀 많이 좀 상승은 유지하지만 상승 정도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전세 가격은 올해에 비해서 워낙 올해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올해만큼 내년도 강세가 유지되고 다만 그 상승세가 조금만 둔화되는 형태로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에 있었던 3개년치 올랐던 전세 가격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도 하고요. 예. 예. 여튼 올해 전세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내년에 다시 4% 오르는 거니까 비록 그렇죠. 상승률은 조금 낮아지지만 지금 다시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걱정이 예. 좀 많겠는데. 네, 맞습니다. 자, 전국 2% 매매가 상승, 전세가 4% 상승. 그 근거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기준이 나왔습니까? 먼저 상승세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전망한 것은 예.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의 심리 상태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전히 시장에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고 한다는 것이 원래는 올 2년 전까지는 매매보다는 전세에 많이 영향을 줬는데 예. 작년인가 올해부터는 매매 쪽에 훨씬 더 많이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예. 경제 회복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럼 아무래도 매매 가격 상세는 피치 못할 것이다라고 제가 전망을 했고요. 예. 반면에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물량이 좀 부족하죠. 네. 7월 30일 날 발표됐던 임대차 3법 중에 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임대차 3법. 물량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보면 공급을 많이 했는데 왜 부족했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만큼 인구 이동도 많고요. 예. 가구도 분화되고 전체로 주택이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저희가 전망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전국 상승률 이런데 수도권, 지방을 나눠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현재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서울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제가 전망한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도권 중심으로도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서울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둔화된다. 이미 정부의 규제가 충분히 적용되고 있고요. 네. 그로 인해서 뭐 매매 가격 상승은 좀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중심으로 지금 현재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매매 가격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운이 정부의 규제가 계속해서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예. 풍선 효과 때문에 주변적으로 번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그래서 지방보다는 혹은 뭐 전국 그게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비수도권요. 혹시 뭐 상반기, 하반기에 따라서 흐름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매매 가격은 큰 차이가 없어 보긴 하는데요. 예. 전세 가격은 저희들은 상반기를 훨씬 더 많이 상승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7월 30일에 있었던 임대차 3법의 어떤 적용, 네. 그거와 유사했던 것이 1989년 12월 달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거든요. 1989년에 그렇죠. 예, 네. 그때 1년 동안, 그러니까 처음 9개월 동안 상승할 때 가파랐습니다. 전세 가격이. 그 제도를 시행한 9개월간. 네. 그래서 지금 봐서도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강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그 이후에는 하반기 괜찮냐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전세 계획이 정도 마무리되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3기 신도시 등을 통해서 사전 청약 물량을 이제 계속 모집한다고 했으니까 정부에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심리 부분도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좀 반영해서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의 이 전세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좀 아무래도 걱정이 되네요. 좀 아쉽지만 뭐 네. 그런 전망은 낼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이 쉽게 마련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예. 예. 뭐 좀 더 설명드리면은 우리나라가 2010년, 2011년에 택지 개발한 그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부터 갑자기 위축이 돼가지고 예. 실제로 주택 공간을 지어서 공급할 만한 이제 택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대책을 보시면 아시겠죠. 공급 확대라고 한다고 하지만 예. 공급 확대할 때 택지 개발보다는 공공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먼저 활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택지 공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하고 예.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연결되기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염두에 주지 않을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3기 신도시를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3기 신도시 그 보상금이 굉장히 많이 풀려서 네. 그게 집값을 조금 자극하는 요인이 될 거라면서요. 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 지금 저금리로 인해서 부동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현금 동원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주택을 구입하기가 쉽게 되겠죠. 네. 지금 3기 신도시 중심으로 보게 되면 한 20조 원 정도 풀린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GTX 들어가야 되죠. 예. 3기 신도시 이외에 택지 공급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별도로 또 보상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다 합치다 보면은 앞으로 내년부터 2, 3년 동안은 한 50조 원 가까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2, 물론 3년간 이게 토지 추정 보상금이? 가격이긴 하지만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예. 그런 보상금 중에 한 40%에서 50% 정도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관찰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절반 정도는. 그렇죠. 네. 그래서 조심히 얘기하면 20조에서 25조 원 사이는 다시 부동산 유입될 수 있다. 네. 그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은 2019년도 주택 공간에 투자된 투자 금액이 100조 원입니다. 2019년도에. 네, 그러니까 바로 작년이죠. 예. 그거에 거의 22%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물량을 엄청나게 보시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네. 그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행히 지금 그 보상금이라는 것이 순차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대한 어떤 충격은 작을지 모르겠지만 네. 꾸준히 2, 3년 동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별도의 좀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전세 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좀 이제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아까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정도 됩니까 입주 물량이? 입주 물량이 계속해서 택지 공급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예. 인허가 중심으로 주택 공급도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입주 물량도 당연히 감소하겠죠. 예. 중국이 그만큼 들릴 테니까. 예. 지금 현 정부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주택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향후 전세 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을 만한 신규 주택이 새로 지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지어지지 않는다기보다는 덜 지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덜 지어진 거.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년도에도 입주 물량이 크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음.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서 3기 신도시 사전 물량부터 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빨리 전세값이 안정돼야 되는데. 네. 자, 이 건설 경기가 조금 나아질 거라 뭐 그런 전망도 있던데. 예, 맞습니다. 내년에 네. 건설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건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네. 주택 그거 이외에도 SOC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토목적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투자를 보게 되면은 올해는 뭐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감소, 소폭 감소를 예상했고요. 올해는요? 내년도에는 한 2%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이유는 민간 부분 부진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분에서 계속 SOC나 어떤 뭐 뉴딜 사업 등과 같이 새로운 어떤 수주 사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 예. 사업이. 그리고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공공 부분에서의 주택 건설도 역시 건설 투자 하나이기 때문에 공공 부분이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많은 부분 좀 뒷받침해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들로서는 공사가 조금 늘어나서 네. 뭔가 좀 매출도 좀 늘어나고 네. 경기가 조금 이제 좋아지는 그런 그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경제 성장 둔화라든가 예. 뭐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는
정부의 정책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려웠습니까? 아무래도 좀 갑자기 코로나 닥쳤기 예. 때문에 정부가 사전에 준비하기는 어려웠을 생각이 들고요. 예. 중간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풀긴 했지만 아무래도 좀 부족했겠죠. 예. 내년은 조금 좀 그게 강하게 푸시한다고 한다면은 조금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에 이 증권시장을 보면은 건설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 경기가 벌써 좋아지는 게 선 반영되고 있나? 뭐 그런 예상도 해보는데. 예. 뭐 그것도 이해되죠. 맞습니다. 뭐 건설이라는 것이 민간에서만 저기 수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금 다른 산업에 비해서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곧 이제 물러나지 않습니까? 네. 변창흠 LH 사장이 내정이 됐는데 보시기에 전문가가 보시기에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뭐 결국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될 텐데 어떤 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뭐 한 2, 3년 동안 신문이나 이제 여러 가지 기자분들 혹은 전문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를 볼 수가 있겠죠. 예. 투기 수요라는 부분을 차단한다. 그래서 규제를 강화하고 조정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를 계속해서 확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을 규제한다는 것은 이미 가격이 오른 다음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풍선 효과를 통해서 그 주변 지구로 옮겨가는 시장의 그 탄력적인 반응을 정부가 제때 따라가서 잡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규제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우리가 시장을 들여다볼 때 규제를 할 경우에는 그 부작용도 좀 받을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주택 정책이 너무 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가격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능하면 좀 수요와 공급을 좀 보고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발생할지를 미리 좀 예측을 해보고 네.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제가 조금 말씀드릴 때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면 택지 개발을 미리 네. 뭐 어떤 이런 좀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은 늘 항상 학습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마치 투수가 매일 직구를 던지면은 네. 직구 속도에 타자가 예상을 한다 이거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코스가 바뀌어도 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가끔은 커브를 던져야 될 텐데 현 정부는 너무 가격 위주의 직구만 던진다는 얘기죠. 조금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내면 시장과 소비자들은 대책으로 이렇게 맞선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대비를 하는 거죠. 예, 알고 어떤 게 있다는 나올 것이다.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규제만을 좀 했다. 가격에 초점을 너무 맞춰왔다.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이제 변창흠 LH 사장이 들어선다면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변화가 있으면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예상보다는 희망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이 주택 시장에 대한 가격 안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새로 장관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에서 김 장관님보다는 긴장감 하셨을 때의 그 부작용을 시장을 통해서 보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를 아마 조금 더 보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있고요. 네. 공급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 민간이 같이 이 시장을 관리하는 어떤 다른 파트너로서의 공유되는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조금 폭넓은 좀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 걸 좀 제가 요청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조금은 이제 뭐 조금은 각도가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이런 가격 변화와 정책 변화를 예상할 때 네. 지금도 뭐 영끌이다, 패닉방이다 하고 집을 젊은이들이 뭐 사느라고 네. 정말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 시점을 좀 늦춰야 할까요? 아니면 이 상승률 같은 걸 감안할 때 네. 계속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예. 30대 세대들이 신혼부부든 싱글이든 이제 집을 구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집을 산다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은 비록 가격이 올라서 많은 부분이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집을 사는 게 맞고요. 제가 볼 때는 서울이라는 걸 꼭 구태여 그렇게까지 주장을 안 해도 네. 조금 더 다른 대안이 있는데 좀 많은 대안을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많은 대안을 예, 뭐 지역도 그렇고 지역. 아파트가 아니라도 네. 다른 비아파트도 있으니까요. 네. 예. 마지막으로 이 건설업계, 특히 뭐 전문 건설업계 차원에서 네. 정부에 건의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거를? 아무래도 뭐 건설업계에서 바라는 것은 공공 부문이 많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그나마 좀 숨을 쉴 수 있는 여건이 마련했다는 부분은 되게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와 동시에 올해부터 생산체 개편이라고 하는 업종 간의 어떤 경쟁을 좀 더 이 뭐랄까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정부의 어떤 풀이를 바꾼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틀은 알겠는데 예. 거기에 민간 부분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시간이요. 네. 이제 그런 것이 만약에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틀을 만들어 준과 동시에 여러 가지 어떤 지원도 필요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업계들이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네.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은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계 얘기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주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